강관의 의식주주 구독자 여러분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강관우입니다. 자, 지금부터는 전략 2편 말씀드리겠습니다. 전략 1편에서는 우리 시장이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들을 쭉 말씀을 드렸어요. 지금 악재의 지뢰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, AI가 지금 뭐 계속 좋게는 뭐 뉴스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주가에는 영 시원찮게 지금 반응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. 근데 전략 2편에서 지금 살려볼 것은 그렇지만 그래도 뭐 시장을 살려낼 만한 뭔가 재료 없는가 아닌가, 있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. 자, 우리 이번 주에 무슨 이벤트가 큰 게 하나 있죠. 바로 SK 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. 최근에 실적들을 조금 하향한 바가 좀 있죠. 2분기 컨센서스가 좀 내려가 있습니다. 그리고 주가는 미리 많이 빠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주가가 미리 선반영된 거로 봐줄 거냐, 아니면 뭐 실적 나오고 더 밀릴 거냐 이제 가봐야 되겠습니다만, 일단은 저는 주가에 좀 선반영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정 실적 나오는 거를 좀 맞이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주말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대통령하고 우리 기업 회장단이 가가지고 샌프란시스코 서밋을 좀 했지요. 그래서 뭐 엔비디아도 좋고 뭐 엔트로픽도 좋고 쭉 나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한국과의 이제 여러 딜들을 이제 많이 발표를 했는데 규모가 상당합니다. 예, 증시의 반전 카드가 충분히 될 수도 있는 그런 딜 규모입니다. 과거 같았으면 이런 정도 나오면 상당히 강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는 정도인데, 시장이 지금 받아들일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보죠.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전략 1편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, 우리 시장이 그 정도로 지금 이미 AI에 대한 나쁜 것들을 반영을 많이 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뭐 중국의 뭐 창신 메모리 뭐 우려, 그리고 키미 K3 뭐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이미 주가에는 반영이 많이 된 것 같고, 그렇게 앞으로 뭐 단기적으로 우리 반도체 투톱에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.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서밋에 대해 나온 그런 디테일들에 대해서 좀 이따 좀 알아보기로 하고요. 자, 원화 강세 이거 외국인 수급에 좋은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략 1편에서도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어느 정도 관리되는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, 뭐 지난 6월 같이 이렇게 무자비하게 막 두드러 패는 이런 국면은 이미 지난 것 같다라는 거예요. 그렇게 팔기에는 지수가 충분히 많이 내려왔다. 지난 한 달 동안 코스피 지수는 무려 20%나 빠졌습니다. 이 정도 빠지면 뭐 MSCI 이머징 마켓 내에서의 비중도 그렇고요. 그리고 뭐 국민연금한테도 아마 관리 비중보다 그 한계치보다 지금 내려와 있을걸요. 더 안 팔아도 될 겁니다. 예, 그 정도로 우리 시장이 급하게 짧은 시간에 아주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외국인 수급도 조금 반전할 수 있는 계기가 환율 쪽에서 좀 올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. 환율 얘기할 때 제가 전략 1편에서 뭘 말씀드렸죠. 우리나라 금리 인상이 기존에 뭐 한두 번이 아니고 2번에서 3번, 저는 이제 3번 정도 가능성을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, 그 정도로 지금 올릴 수가 있는 이런 이제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줄면서 원화 환율이 강세로 갈 수 있다. 이 점을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. 미국이란 전제 계속 뭐 주말 내내 뭐 안 좋은 노이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, 진짜로 뭐 전면전으로 갈까요?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, 만약에 여기서 반전의 가능성이 있다? 그럼 시장한테 나쁘지 않습니다. 시장이 지금 두려워하는 게 AI 플러스 금리 쪽인데, 한쪽에서 금리 쪽에서 부담을 많이 덜어줄 수도 있는 그런 게 반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상당히 또 시장은 호들갑을 떨 가능성도 있다. 그래서 어쨌든 방향성에 지금 확신을 할 필요는 없고 방어적으로 전략을 유지하자. 지난번 뭐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. 그래서 지금은 공격보다 확인이 중요한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이익 상향 계속 뭐 SS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익 상향이 있었습니다만, 지난 뭐 2주간은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약간의 미세 조정이 있었죠. 하향 쪽으로요. 그러나 이제는 멈췄습니다. 그것도 뭐 하이닉스 여기 보시면은 1주 전 대비해서 뭐 마이너스 1조, 0조, 마이너스 1조, 26년부터 28년 이 정도니까 거의 뭐 미세 조정이라고 보여지는 거고, 삼성전자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. 예. 상향 사이클이 일단은 마무리된
이런 느낌으로 돼 있어요. 그래서 이 마무리된 느낌으로 보면 금년에 뭐 왕창 좋아지는 건 맞는데 내년에 또 뭐 툭 떨어지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41%에서 47% 각각 영업이익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. 영업이익이 내려가지 않습니다. 금년에 1분기, 2분기, 3분기에도 또 이제 디램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큰데요. 계속 이렇게 가격 인상한 게 내년에 1년 내내 온기로 4분기 내내 들어올 거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렇게 40%대로 이렇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익은 올라가요. 다만 3분기, 4분기에 반도체 가격을 얼마나 올릴 거냐. 우리의 기존 기대 수준보다 더 높을 거냐 아니면 더 낮을 거냐. 이게 이제 주가의 문제가 되겠죠. 항상 우리는 뭘 보고 판단한다? 눈높이, 기대 수준을 보고 판단한다. 숫자 자체도 중요하지만 기대가 더 중요하다. 이 생각을 항상 머리에 넣으셔야 돼요. 아, 영업이익 잘 나왔는데 왜 주가가 빠져? 그렇게 묻지 마시고 영업이익 잘 나왔는데 그거 주가에 다 들어와 있어. 그럼 빠지는 거예요. 예, 이쪽이 동네가 그런 동네입니다. 예, 그래서 그걸 좀 이해를 하시고 어쨌든 뭐 절대이익은 계속 늘어나는 건 맞다. 예, 이익 증가율은 다만 줄 수 있다. 예, 그거는 머리에 꼭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익 증가율 제가 분기를 아마 업계에서 제일 먼저 지난 뭐 1분기부터 이 그림을 계속 간헐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고 딴 방송 나갈 때도 계속 노출을 했던 그런 커브입니다.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린 거는 2분기가 이렇게 삼성전자, 하이닉스 둘 다 피크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. 3분기로 가면서 왕창 떨어진다. 근데 떨어지는데 보세요. 9월 달에 800%가 넘고 하이닉스는 600%가 넘는 이런 커브입니다. 그게 작은가요? 작지 않죠. 작년 동기 대비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말이죠. 4분기에도 삼성전자는 520%, 하이닉스는 370%, 천년 동기 대비입니다. 이렇게 올라간다. 다만 이익의 증가율 자체가 감속될 뿐이다. 예, 이걸 이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 거냐? 이익이 많이 나와서 멈춰 있으면 어떤 느낌으로 간다고요? 이제는 성장주 느낌이 아니고 저퍼의 가치주 느낌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쭉 내려와가지고 26년도 퍼도 많이 내려왔습니다만은 27년 퍼, 28년 퍼가 저 밑에 가 있는 거예요. 지금 4배, 3배 여기 와 있잖아요. 많은 분들이 주장했던, 외쳤던 10배 이런 근처가 아니라니까요. 그러니까 저퍼로 계속 이어질 수는 있다. 그럼 저퍼가 뭐 나쁜 거냐? 그것도 아닌 거예요. 계속 배당도 많이 주죠. 그리고 이익, ROE라는 게 뭐 상당히 높은 수준에 나기 때문에 주가는 어느 정도는 계속 갈 수는 있어요. 예. 그러니까 지난 뭐 1년 동안 올라온 뭐 10배, 20배 뭐 이런 주가 상승률은 아니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눈높이를 어떻게 해요? 낮출 필요가 있겠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체적인 뭐 저축 상품이나 아니면 뭐 조방원이 됐든 다른 주식 업종, 테마 이런 것보다 훨씬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. 여전히. 예.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샌프란시스코 서밋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제목을 이렇게 써놨죠. 증시 반전 카드 될까? 저는 좀 카드가 됐으면 좋겠어요. 여기 보세요. 총 협력 규모가 향후 5년간 무려 9,500억 달러예요. 예. 그래서 지금 상당히 규모가 커 있고 AI 데이터 센터죠. AIDC라고 하는데 총 발전 용량을 5기가와트로 해가지고 GPU 약 200만 장을 활용하는 이런 거를 삼성전자, SK그룹, SK텔레콤, 현대차그룹, 삼성 SDS가 가가지고 다 이렇게 사인한 거예요. 이게 그냥 단순히 MOU 이런 단계가 아닙니다. MOU 단계를 지나간 거예요. 오른쪽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직접적으로 뭐 MOU를 쓰는 데도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이제 들어오겠다라는 거에 큰 거예요. 예.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이런 건데 네이버 같은 데도 이제는 뭐 거기도 이제 데이터 센터 크게 이제 지금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붙었잖아요. 예. 브록필드인가요? 그런 데서 이제 돈 넣겠다. 90억 달러인가요? 예, 넣겠다라고 하는 거고. 예, 그렇다고 하면은 지어가지고 그 뭐 권리관계나 이런 게 이제 누가 끌고 갈 거냐, 리딩은 누가 할 거냐 이런 거에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투자가 이제 시작되고 본격화된다. 그리고 장기화된다. 그런 거 시장의 캐탈리스트가 충분히 될 수 있죠. 다만 시장에서 지금 분위기가 받아줄 수 있는 분위기가 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악재는 아니고 당연히 호재로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다. 이런 이제 자료입니다.
자, 외국인들 팔고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외국인 지분율이 많이 내려갔을까요? 그렇지 않습니다. 제가 여기 파란 박스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. 여러분들 그 화면에도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. 근데 이 파란 줄로 이렇게 된 게 이 파란 박스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. 근데 보면 뭐 39.5%에서 한 뭐 40.5% 이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. 그러면 제가 느낄 때는 외국인들은 외국인 지분율을 한 40% 내외에서 지금 관리 중에 있구나. 그 40%를 좀 상회해서 41% 쪽으로 가면 좀 더 줄이고, 40% 밑으로 쳐져가지고 39.5나 그 밑으로 혹시라도 관리를 했으면 그때부터는 덜 팔고 오히려 사 들어올 수 있겠구나, 이런 생각을 저는 이제 하는 거예요. 그걸 이제 보는 요령인데, 그거를 이제 끌어낼 수 있는 게 뭐죠? 빨간 줄입니다. 워낙 환율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. 개도국이죠. 개도국에 환율이 내려간다고 할 때는 외국인들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머징 마켓으로 들어올 때는 항상 환율이 강세인 지역으로 이렇게 외국인들은 들어가곤 했다.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 것 같다, 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외국인들은 결국 환율 보고 돌아올 거다, 이런 생각을 하고요. 또 이런 거를 생각하게 만든 게 뭐냐면, 우리가 그동안 삼성전자, 하이닉스 계속 두들겨 팼잖아요, 외국인들이. 근데 제가 주말에 이 지분율을 보니까 약간씩 돌았어요. 도는 게 뭐 화면상으로 보이실 줄 알겠습니다만은 약간씩 돌았어요. 그러니까 더 두들겨 패는 게 이제는 좀 이제 소강 상태 내지는 멈추는 거 아니는 거냐. 이미 충분히 지분율이 내려왔지 않습니까? 그래서 상당히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데, 이 삼성전자 보세요. 이쪽에 49%, 22년 12월 말에 그랬는데 지금 여기 와 있어요. 여기 47%도 안 됩니다. 너무 많이 팔은 거 아닌가,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. 그래서 지수가 만약에 여기 서 있다, 그러면 삼성전자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세게 팔 것 같지는 않다, 이런 생각입니다. 그래서 외국인 지분율이 미세하게 지금 반전이 있다. 이걸 조금 이제 데이터를 보는 저한테는 제 눈에 들어왔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, 삼성전자, 하이닉스의 괴리율 상당히 벌어져 있다.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전략 1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믿거나 말거나입니다. 지금 양사가 둘 다 괴리율이 106%예요. 목표 주가가 안 내려옵니다. 근데 현재 주가는 계속 내려갔죠. 그러니까 지금 괴리율이 저렇게 벌어진 거예요. 106%.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? 저거 다 뭐 가면 좋겠습니다만은 반만 가더라도 상당한 거 아니겠느냐. 그러면 한 50% 이상은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뭐 한 절반만 할인해서 좀 봐주더라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엄청나게 더 밑으로 땅을 파고 들어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. 그래서 저는 뭐 내려가면서 계속 분할 매수 하면서 올라올 때도 그 분할 매수로 대응한다고 하면은 뭐 한두 달 정도 지나고 나면 다시 찬바람 불면서 좀 좋아지는 국면, 호정 국면으로 돌아갈 거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싶고, 또 그 이면에 깔린 거는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. 미국이란 전쟁 계속 이렇게 할 수도 없거든요. 그러니까 고유가의 현상이 좀 이제 내려가는 이런 쪽으로 반전될 수도 있을 거다, 그런 생각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. 어쨌든 이 그 목표 주가만 보면은 시장하고 애널리스트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예요. 둘 중에 하나 틀렸는데 저는 그냥 시장도 반 틀렸다고 생각하고 애널리스트도 반 틀렸다고 생각하면 그냥 반만 보더라도 50% 넘게 가니까, 넘게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보수적으로 생각하면서 대응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을 계속 해보고 있습니다. 자, PBR 역대급으로 고평가 많이 올라갔던 그 PBR입니다. 많은 분들이 PER 하면서 역대급의 저평가입니다 라고 합니다만, 시장도 믿지 않지만 강관호 저도 믿지 않습니다. 계속 안 믿는다고 그런 이제 메시지를 여러분한테 몇 달 동안 드린 바가 있는데,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이 PBR, 선행 PBR이 드디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파란 줄이죠. 플러스 1 표준 편차 있는 데까지 왔어요. 그러니까 뭐예요? 이제는 매력도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그런 이제 구간으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선행 PBR을 볼 때는 조금 어려운 걸로 ROE 같은 거를 얼마나 기업이 돈을 잘 버냐 이런 걸 이제 견주어서 봐야 되는데, 그거로 봐서 볼 때도 지금의 PBR 1.42배는 높지는 않다, 이 말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이 많이 내려왔어요. 선행 PER 5배 후반, 선행 PBR 1.4배 이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벌써 뭐 여기까지 근처까지 온 거예요. 이 근처까지 와 있어 가지고 지금
또 6천이 깨는 거 아니야? 이런 제 의심들을 많이 하고 걱정들을 많이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는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뭐 그 근처가 무조건 사야죠. 예, 저가 매수로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예요. 기존에 우리가 어디 간다고 했었습니까? 10,000을 뚫고 12,000원 간다고 한 게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. 근데 저는 뭐 12,000, 10,000 그거는 잘 모르겠고 일단은 연말이나 내년 뭐 1분기 안으로는 9,000선은 무조건 다시 회복할 수 있다. 이런 생각을 아직까지는 하고 싶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저가 매수로 시간을 좀 이겨가면서 견뎌가면서 이제 대응 전략 하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. 자, 그래서 마지막입니다. 우리가 시장에 지금 불투명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고 변동성도 높아져 있습니다. 그리고 각 개인의 지금 통장 잔고 상태도 다 천차만별입니다. 그러나 이제 앞으로 시장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는 우리가 뭐죠? 확신을 하지 말라. 대응을 해야 된다. 예, 대응을 하면서 어떻게 시장이 변화해 가는지 계속 주의를 기울여서 관찰을 해야 된다. 우리가 확신하고 질렀을 때 확신이 안 통할 때는 어땠습니까? 지금 같은 상황이 오는 거예요. 마이너스 20% 지수가 터지는데 각 개별 종목은 마이너스 20%가 아니라 마이너스 뭐 30%를 넘어 마이너스 40, 50% 터지잖아요. 예, 그런 게 시장입니다. 상당히 무섭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특히 뭐 1년 안쪽에로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면서 각자 대응을 좀 기민하게 하실 필요가 있는 지금 현재 국면이다.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전략 2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